자, 오늘은 저희 인창고 양서고에 맞춰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사실 뭐 구리고와 인창고가 구리 남양주에서 과중학교인 건, 과학 중점 학교인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리고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비중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남학생들 중에서도 수행평가 관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구리고를 선택한다라면 굉장히 조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행평가 자체도 학업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성평가가 아닌 학업으로서 수행평가를 평가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수행률이 부족하거나 혹은 중학교 당시에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좀 저조했던 친구들은 구리고의 선택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 인창고등학교는 길 위의 학교라는 굉장히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창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로 활동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학교만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뭐 배움이라든지 뭐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생기부에 잘 써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류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생기부나 학생부 기록을 잘해주는 학교인 게, 제가 지금도 근무하시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올해 이제 설명회를 아직 제가 참여를 못 해봐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작년까지 근무하셨던 고3 입시 설명회를 담당하셨던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요. 웬만한 컨설턴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설명회 때도 대표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창고등학교가 일반고에 비해서는 그런 생기부 관리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자,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부분은 지난 설명회 때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할게요. 저도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인창고 기존에 있는 학교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맥락은 비슷한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우리 아이들의 성적표를 분석하는 능력을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학교 때 성적표도 받아보셨겠습니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뭐 3, 6, 9, 10일 그리고 6월, 11월 달에 아마 우리 남양주 지역, 구리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성적표를 잘 안 가져옵니다. 자,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받아보지 못했던 최초 성적표를 아마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오는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 측에 꼭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분이 성적표를 전달을 안 했을지라도 담당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연락을 하면 충분히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 성적표를 미리 받아보시고 학원하고도 학원 측하고도 이 성적에 대한 분석을 같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표준 점수라는 건 과목별로 난이도 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던 과목에 대해서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알고 계실 거는 점수대가 140점으로 표시가 된 경우에는, 이거 펜으로 바꿀게요, 제가. 자, 펜으로 바꿔서 140점이라고 하면 난이도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5점으로 표준 점수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때는 중간 정도 난이도, 반반 정도, 쉽다 어렵다라는 의견이 갈릴 정도의 시험 난이도고, 130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난이도는 조금 하에 해당하는 모의고사였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00분위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00분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100분위는 전체 아이들 중에서 만약에 80%라고 하면 이게 전교 100명 중에 80등이 아니라 20등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급은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중학교 때 성취도 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어집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나눠져서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 돼요. 1등급은 4%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2등급은 11% 안에 들어야 되고요. 3등급은 23% 이내에 들어야지만, 그리고 4등급은 40%, 5등급은 60%까지 이렇게 다이아몬드 구조로 아이들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동아고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이 직접 전달을 해주셨는데, 전 7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모집 정원이 60명이 더 늘어서 내년에는 한 올해가 한 370명이니까 430명 정도의 신입생을 아마
학생 선발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430명이라고 하면 1등급 안에 들려면 계산해 보시면 4, 4, 16이니까 17명에서 18명의 아이들만 그 친구들만 과목별 1등급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워낙 상위권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교일수록 특히 양서고는요. 전교 1, 2, 3등만 입학한 학교입니다. 전교 1, 2, 3등 정도 물론 뭐 지역 인재 선발 전용으로 양평 쪽의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마저도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매년 1등급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학교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습량의 증가가 일반 학교는 제가 보통 5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양서고는 시험 범위 자체가 거의 10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중학교 대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충분히 양서고 가서도 이런 뭐 학종의 불이익이나 내신의 불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장점들도 있겠지만 일단 등급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진다는 부분. 자, 원점수는 제가 양서고로 말씀드릴게요. 양서고가 지난 시험에서 79.3점 받은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79.3점을 받았던 친구가 전체 전교 3등의 점수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점수대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을지라도 원점수라는 건 사실 등급 컷과 비례해서 1등급이 사실은 전교 1등이 80점대 초반일 수도 있고 79.3점이 전교 3등이 나온 점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전체 평균 점수에 비례해서 상위 몇 등 안에 속할 수 있는 점수인지를 그리고 상위권 학교일수록 이렇게 1등급에 대한 점수대가 굉장히 촘촘하게 아이들이 상위권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정말 0.1점도 소중하게끔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분석을 해줘야겠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받았던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거의 한 30%에서 40%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1등급 받는 아이들이 A등급을 받았던 아이들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도 이렇게 분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중요한 건 일반고에 갔을 때 이렇고요. 동아고, 양서고, 와부고에 진학했을 때는 오히려 1, 2, 3, 4가 아니라 제가 190점대 넘는 친구들도요.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 내려가는 케이스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현재 아이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현 실력 상태 그대로 특정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학생이 과연 몇 등급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지를 미리 QM학원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학원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필평가에 대한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1학기 때 대부분의 학교가 30%, 1학기 1차 때 30%, 2차 때 30%, 그리고 수행평가가 40% 반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자 1차 때 100점을 받았으면 이제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받았으면 30%니까 30점 그대로 받잖아요. 자 그리고 중간고사에서 만약에 80점을 받았다면 감점에 적용돼서 24점이 나와서 두 개 합산하면은 지금 54점이잖아요.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4점을 감점을 당해서 36점이 더해지면 간신히 90점으로 보시는 것처럼 A등급에 해당하는 중학교 때는 성취도평가 A등급에 해당하지만 이 점수를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남학생들은요. 중간 기말을 다 잘 보고 나서도 노트를 분실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혹은 과제 이행을 제대로 안 했거나 수행평가에 성실하지 못해서 감점을 당하는 바람에 실제 사례로도 중간 기말을 다 100점을 받고도 전교 11등이 나왔었던 사례가 있었었고요. 특정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트 분실로 인해서 노트 분실이 그 당시에 감점이 3점이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3점을 감점당하는 바람에 안타깝게 전교 10등까지가 1등급인데 11등, 12등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만큼 수행평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수행평가 관리 프로그램까지도 각각의 분원별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에 설명에서도 들으셨던 부분이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영어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었고 이미 저희 학원에 예비 고1 당시에 학원에 입학을 해서 2학년 모의고사로 봐도 만점이 나오거나 한 문제만 틀려서 과감하게 저희가 예비 고1인데도 불구하고 고3 테스트를 봤는데도 90점대를 받았던 아이들, 즉 절대평가 기준으로 고3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지금 올해 수능을 친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수의 학생들이 1등급이 나와야지 정상이지만 올해처럼 불수능으로 이렇게 시험에 대한 수능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해에는 재수생과의 경쟁에서 만약에 7%대의 1등급이 나왔다고 하면요. 자, 재수생 비중이 3%고요. 나머지 재학생 비중이 4%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상대평가에서의 1등급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 학원에서도 2학년 때까지만 수강을 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고3 때는 나머지 탐구 과목이나 기타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소홀히 했던 아이들 몇몇은 물론 1등급도 나왔습니다만 몇몇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2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론 이 친구들은 수시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1등급을 받기가 그렇게 수월한 과목이 절대 아니고 실제로 인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창고등학교는 고3 아이들이 2학년 때 치렀던 전국연합평가 6월 모의고사에서 서울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모의고사였거든요. 그 시험에서 1등급이 전교에 수학 기준으로 2명밖에 안 나왔었던 시험을 기억을 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3등급까지는 몇 %입니까 여쭤봤을 때 인창고 기준으로 수학이 13%였고요. 3등급 이내가. 국어가 14%였고요. 영어가 절대평가인데도 15%밖에 안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 학교긴 하지만 제가 직접 이제 대면 설명회를 하는 학교가 있어서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특정 학교, 학교 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창고와 비슷한 학교 수준이고요. 인서울대학교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아까 작년 기준으로, 2021 수능 기준으로 18%의 인서울 합격률을 자랑하듯이 말씀을 해주셨고 플러스 경기 인천까지 합치면 24% 정도의 인서울 대학을 합격시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어머님들께서는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창고를 선택하더라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이 높은 학교고 수시 쪽으로 그리고 내신 쪽에서 조금 더 혜택이 많은 학교라고 그리고 전체적인 면학률도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학생부나 생기부 기록에 있어서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훨씬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학교인 만큼 추천드릴 수 있지만 인창고 가서도 저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2.4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 안에 2.4점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에서 2.4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2.4점이라고 하면 내신 2.4점이면 예를 들면 국어가 2등급 나왔고요. 영어도 2등급 나왔고 수학이 3등급 나왔다라고 하면 3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누면 거의 한 2.4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최소한도 과목별로 2등급 이내 혹은 3등급 이내에 들 수 있는 친구들만 인서울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학교다. 전국 기준으로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딱 중간 정도 순위에 속해 있는 그런 학교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영어가 쉬운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모평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에 5.51%, 올해 9월 달에 4.87%밖에 1등급이 안 나온 과목이어서 시간 여유가 되는 예비 고1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저는 모든 언어의 CR이 될 수 있는 어휘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다지고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저희 자물쇠반을 수강을 하면서 졸업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윈터스쿨에 공부했었던 영어 학습량이 단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3 내내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까지 공부했던 전체 학습량의 3분의 1 정도를 윈터스쿨에서 소화했다라고 얘기했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단어만큼은 확실하게 저희가 인창 QM 학원이건 혹은 수택 QM 학원이건 대표원장인 저를 필두로 해서 확실하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끔 단어에 대한 어휘력에 대한 완성도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끔 완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등과정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양서고는 그 표준 편차를 보시면요.
희한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의 격차가 심한 이유는 양평 지역의 지역 인재 선발 전형으로 양수리, 양평 쪽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점수대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전교권 아이들과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교권 아이들과 최하위권 아이들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일반고하고는 좀 다르게 표시가 되겠고, 대신에 극상위권 아이들로만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희가 와부고의 상위권 아이들보다도, 양서고는 특히나 와부고의 전교권 아이들보다도 양서고에서 전교권 나오는 친구들은 영재급으로 저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아이들이 매년 20명 정도는 존재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제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국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가 전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 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12월 달부터 학원 차원에서 모의고사 훈련을 시킬 거예요. 매주 1회씩 영어과 국어과 모의고사는 12월 달에 정규 과정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과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유형에 먼저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리고 특정 영역들이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를 미리 저희가 점수 누적 관리를 통해서 국어과 담당 선생님께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창관에도 저희 국어과 선생님 중에서 지금 4분을 발표해 드릴 텐데 한 분을 더 모셔와서 김혜인 선생님이라고 한 분을 더 모셔서 인창고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양서고반도 인원수가 많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별도의 국어반을 따로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양서고는 저희 선생님들 이제 양서고를 담당하셨던 선생님들께 제가 여쭤보면 일반고에서는 보통 교과서 2과 모의고사, 기껏해야 모의고사 혹은 부교재 일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양서고에서는요, 제가 부교재만 지문을 제가 세봤는데 거의 80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부교재가 거의 6단원을 그리고 학교 프린트물까지 포함돼서 80지문이었고요. 교과서 출제 비중이 낮더라고 하더라도 부교재 플러스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까지 출제 범위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던 아이들마저도 전체 내용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요약 정리본을 만들어주고 매주 저희가 그런 녹화 영상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QM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코로나 기간에도 100점을 포함해서 전교 2등 포함해서 1등급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원이었을 텐데, 만약에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물론 혼자서 공부하면서도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량이 워낙 많이 증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학습 분량의 증가는 한 10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교 역시도 시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 프린트물에서의 출제 비중이 높은 학교다. 그리고 매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시험 대비를 하시면서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런 변형 문제까지도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교과서 위주로 본문학습 위주로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했는데 뜬금없이 듣기평가 스크립트에서 다량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던 학교인 만큼 매년 그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그 학교의 맞춤식 수업을 미리미리 학교 프린트를 분석하고 아이들의 노트 필기 내용까지도 점검을 해서 그 전문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국어과 영어과 마찬가지 모두 그런 학원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학은 아시는 것처럼 수포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학교에서 구리 남양주에서도요, 수포자가 거의 한 2학년 되면 70%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포기만 안 해도 4등급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필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과정으로의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 친구들, 학생들에게 반드시 고등과정에 대한 점검을 미리 해보고 이제부터 정말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각오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빨리 넘어갈게요. 국어과 과학과 통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학년 때 문학, 독서, 비문학이겠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런 부분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학기 때 문학을 배우고 2학기 때 독서 또는 언매를 선택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구리 남양주는 화법과 작문은 많이 선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올해 수능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조금 더 이제 1등급의 비중이 94점을 받아도 1등급이 나왔다라면 화작은 뭐 96점 정도 받아야지만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저희가 읽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엄매 쪽으로 비중을 두고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모의고사 1학년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 장르는 문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학교는 거의 한 30% 이상을 언어와 매체에 해당하는 문법 부분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에도 역시 모의고사 유형 플러스 문법의 비중을 많이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45문항을 80분 동안에 걸쳐서 8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아이들이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영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이번 12월 달 동안에 미리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학원 차원에서 인창 QM학원, 수택 QM학원 모두 다 매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 날에는 모의고사 관리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 영상을 저희가 올려드리면 아마 12월부터는 저희 앱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는 뭐 아시는 것처럼 1학년 과정 교과서별로 나눠집니다. 능률, 참, 천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특정 교과서별로 나눠져서 수업을 하되 2학년 때는 1학기 때 영어 1, 2학기 때 영어 2, 그리고 영어 독해와 장문, 영어 회화는 외고 쪽에서만 선택을 많이 하는 과목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수능 특강으로 고3 때 배우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수능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낮아졌고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막상 유사한 지문을 접할지라도 수능에서 접할지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지문을 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기본기를 다져놓고 평소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놓지 않으면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은 사실은 쉬운 과목이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일단은 듣기 평가가 17문항이고 독해 모의고사가 28문항으로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70분 동안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신에서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에서는 1학년 때는 특히나 동아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인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으시오가 아니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또는 근거를 대시오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직접 이렇게 코칭을 받으시면서 이 부분이 저희 학원의 어떤 입학 테스트 오늘 본 친구들이 오늘도 한 20명 넘게 왔고 내일도 20명 이상 예약이 돼 있는데 저희 시험은 직접 와서 시험을 테스트를 보시면 단순히 틀린 부분을 찾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서술하시오라고 써놔서 이 친구가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오류사항을 정확히 알고 풀었는지 단순히 찍어서 맞췄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미리 해둠으로써 고등과정에서 감점이 당하는 일이 없게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드리고, 자, 고난도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문장 추론, 어휘, 순서, 문장 위치 등에서 3점짜리 문제들이 다수의 문제들이 배점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칫 실수해서 3점짜리 두세 개 틀리면 듣기평가 한 문제 틀리게 되면 듣기평가는 무조건 만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매일 저희가 청해 능력을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인텐시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듣기 강화 훈련을 방학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방학 기간 동안에 듣기 평가는 만점을 목표로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린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는요, 영단어만큼은 그 어떤 학원보다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스터디 카페라는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인 스터디 카페의 어떤 10시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단어 불합격생들은 무조건 남깁니다. 인창 QM 학원은 스터디 카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영업시간 제한이 10시 이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불합격생들은 무조건 남아서 재시험 통과 후 귀가를 하게 될 거고요. 12월 달에 보내주셔도 12월 달에는 매일매일 영단어 테스트를 80단어씩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먼저 보내주신 분들은요, 1월 달에 합류하는 친구들보다 좀 더 앞서서 영단어 수능 필수 어휘장인
워드마스터 2000이라는 단어를 12월 한 달 동안에 먼저 끝내고 그 중에 레벨업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한 친구들은 하이퍼 단어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부분의 아마 90% 이상의 아이들이 한 번 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럼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평소에 뭐 80개 모든 단어를 160개로 늘리긴 하지만 1월 달이 됐을 때 1월 신입생으로 처음 합류한 친구들에 비하면 한 바퀴 미리 단어장을 숙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시간도 빨라질 거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불합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미리 공부해뒀던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달부터 보낼 계획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가급적 가정에서도 특정한 루틴에 맞춰서 영단어만큼은 미리 외우고 입학 테스트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총 겨울방학 이제 1월, 2월까지 합치면 8주 10to10 프로그램까지 끝내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필수 어휘에 해당하는 4,000단어에 있어서만큼은 단순히 그냥 단어의 뜻과 의미만 스펠링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 반의어까지도 그리고 플러스 아이들의 어휘 확장까지도 학원에서 책임지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영어과는 제가 진두지휘를 할 거고요. 자, 인창관에 있는 선생님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창관에는 저희 개원 멤버로 아마 가장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스타 QM 학원의 김경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태 QM 학원에 왔다가 옮겨간 적이 없습니다. 몇몇 잘못된 소문들이 지금 뭐 이상하게 와전돼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전달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절대로 수태 QM 학원과 인창 QM 학원은 주식회사 QM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독립된 학원이고요. 대신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인창관을 전문으로 하는 김경태 선생님께서 지금 4년차, 이제 내년이 되면 5년차가 되겠죠. 그래서 5년차로 인창고 중심의 수업을 이끌어 가셨고, 보시는 것처럼 인창고 전교 1등 포함해서 아이들이 인정하는 그리고 실력적으로 인창고만을 지금 담당해 오셨기 때문에 그 학교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선생님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인창고 수강생은 아마 김경태 선생님이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보충은 24시간 아이들 카톡을 통해서 정말 24시간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잡음이 나나요? 마이크 제가 잡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시간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피드백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도 피드백을 해주시지만 매주 수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이 부분 역시도 일반적인 학원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을 QEM 자체 앱을 통해서 편집된 영상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단순하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된 부분 편집 없이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요. 자체 저희 편집 직원이 지금 3명 채용이 돼서 3명이 매일매일 수업한 내용들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다 편집을 해서 다음날 오후 1시 이전에는 전날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복습 자료들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QEM 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재시청을 하고 복습 자료로 활용을 하거나 혹은 결손 수업에 대한 보강 자료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일 큰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강 후기들 한번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전교 1등 포함해서 1등급을 인창고에서 가장 많이 낸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인창고 전문 강사진으로서 김경태 선생님이 제일 메인으로서 수업을 담당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유원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대 졸업하셨고 이제 수능 전과목 1등급이 나온 선생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알게 됐는데 상지대 한의학과를 동시에 합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과를 합격하시고 사실 뭐 영어 쪽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영어 쪽도 잘하시고 수학도 잘하시는데 저희는 수학과 쪽으로 저희 본원에서 올해 작년 충분히 검증을 받으신 분이고 예비 고의를 최소한 3개 반 정도 이상을 유원근 선생님이 맡으셔서 올해 예비 고일은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일 거고 오늘 발표 내용 들어보시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좀 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성적 향상된 케이스 말씀드리면 105등으로 입학했던 수태과 학생이 15등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동아고 친구도 61점에서 93점으로 이렇게 점수가 오르는 쾌거를 만들어주신 저희 QM 학원을 대표하는 강사진을
인창관의 전임 선생님으로 작년까지는 인창관의 현재 고1 그리고 수택관에서 고1 수업을 담당을 하셨다면 올해는 인창관으로 아예 전임으로 배치를 해서 유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아무래도 파트로 근무하실 때보다 전임 선생님으로 배치함으로써 그리고 두 분의 어떤 팀 코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태 선생님하고 유원근 선생님하고 두 분의 어떤 케미가 잘 맞는 선생님이고 서로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고 굉장히 수업 자료들도 굉장히 점검을 잘 하시는 두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인창고만큼은 올해 양서고만큼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작년 대비 더 많은 우수한 아이들을 1등급 자원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자, 선생님의 강의 패턴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시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건 저희 선생님들이 사실 좀 이따 발표드릴 선생님 이제 박종주 선생님도 계신데 학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보통 인창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 와이프하고 같이 퇴근하면서 새벽 1시 정도에 회의가 늦게 끝마치고 1시 정도에 퇴근을 하면서 와 인창 QM 학원에 선생님들 아직도 남아 계시면 진짜 인정이다. 이건 찐이다. 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면서 5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늦은 시간까지 교재 작업을 하시거나 시험 대비 영상을 촬영하고 계시거나 보충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김경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출근하시고 올해부터 새롭게 전임으로 출근하시는 유원근 선생님 역시도 제가 가장 기대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창관은 인창고에 특화된 전문 선생님들이 배치된 곳이지 절대로 실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QM학원에서 인정을 못한 강사님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지도 부분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학력이나 경력 부분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그리고 내세울 만한 선생님들을 스펙 부분에서 열정 부분에서 뛰어난 선생님들을 배치한 학원으로서 소개를 드리고요. 자, 양서고등학교는 올해 겨울방학은 저희 본원에서 수택동에서 수업을 할 겁니다. 양서고등학교는 수택동 본원에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양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 동아고 수업과 양서고 수업을 전문으로 진행하시는 박종준 선생님께서 올해 양서고 1학년 수학을 담당하시게 될 거고 올해 맡으시게 되면 올해로 4년 차시거든요. 양서고 100점을 포함해서 1등급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선생님이라고 지난 설명회 때도 안내를 드렸고 제가 희한한 건요. 박종준 선생님 수업을 만나면 아이들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수업 패턴 자체가 아주 재밌게 수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샘플 수업도 준비를 해드릴 텐데 수업 자체가 뭐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쾌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남학생들하고도 코드가 잘 맞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샘플 수업을 준비를 해드리면 직접 수업을 경험해 보시고 선생님에 대한 어떤 학생과 선생님과의 코드라든지 선생님의 어떤 수업 능력치를 직접 점검을 해주신 이후에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릴 텐데 성적이 향상된 사례들 워낙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등급, 7등급 대 아이를 1등급으로 만드셨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6등급, 7등급 대 아이들이 상위권 반에서 제일 높은 반에서 수업했던 아이들이 아니라 저희 학원 내에서도 기초반에 속했던 아이들이 1등급으로 올라간 케이스들을 워낙 많이 매년 경험을 했고요. 올해도 고3을 담당하셨는데 1등급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성적표를 아이들하고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 정식으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서고 전문 수업은 박종준 선생님이 전담으로 수학과를 양서고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인창고 수학은 두 분이 팀 티칭으로 김경태 선생님이 1개 반에서 2개 반 그리고 유원근 선생님이 3개 반 또는 4개 반으로 전임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양서고반을 인창고반을 담당하는 스타 QM학원을 소개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서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조용수 원장님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영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마 희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수업을 아주 잘하셨던 저희 본원에 계신 영어 선생님이 출산휴가를 신청을 하셨고 오늘 이제 통화를 해봤더니 다행히도 이제 출산하신 후에 직접 어머님께서 자녀분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을 더 모셔서 인창관에서는 한 분을 더 모셔서 예비 고일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12월 달 반자물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1월 달까지도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선생님 성함이요.
저희 이는성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성함이 이는성 선생님을 한 분을 더 추가로 모셔서 12월 달부터 오는 친구들은 이는성 선생님입니다. 이는성 선생님, 저희 본원에 계셨던 선생님이니까 저희가 선생님의 자료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을 추가로 더 모셔서 예비 고일 프로그램을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자물쇠반으로서 저희 수택 본원과 동일하게 반자물쇠반에 이어서 내년 2022년 1월 3일에는 자물쇠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안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양서고를 담당하시는 저희가 노진영 선생님 소개를 드렸고, 한 분을 저희가 추가로 더 모실 거고 1월 달에도 한 선생님을 더 모셔올 계획이니까 인창관에 계신 영어과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이제 인창관에서도 구리고나 구리여고나 뭐 도농고나 가운고나 기타 학교들도 수업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인창고나 양서고가 아니더라도 집이 인창관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인창관 수업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 나머지는 수택관 선생님들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를 내드리고 양서고 그리고 인창고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국어과에는 김태훈 선생님, 이경희 선생님, 강상훈 선생님, 윤범섭 선생님이 계신데 인창관 역시도 제가 김땡땡 선생님을 한 분 더 모셔온다라고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성함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희 빨리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사회과에 출강하시는 최땡땡 선생님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이 선생님이거든요. 김땡땡 선생님이라고 발표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히읗 이응입니다. 자, 한 분 더 모시게 되는 국어과 선생님 성함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 경청하신 분들은 아마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성 힌트니까 맞춰주셔도 되고요. 아직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경진 선생님은 여기 계시고요. 한 분 추가로 더 모시는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김태훈 선생님 아니고요. 히읗 이응입니다. 저희 설명회를 경청하셨다라고 하면 맞출 수 있을 텐데. 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는 정답을 김혜인 선생님이 한 분 더 오실 거고요. 자, 다른 퀴즈를 즉석에서 하나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과 선생님은 저희 본원에도 이미 4분의 선생님이 편성이 돼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선생님을 더 모셔와서 인창관에 편성되는 친구들마저도 인창관에서 겨울방학 동안에 수업을 하고 학교별 수준별로 편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동희 선생님께서도 서울대 화학과 졸업을 하셨고 또 이제 최물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아고 전담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대신에 원하는 선생님 강좌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강의 편성을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워낙 또 검증된 선생님들이고 뭐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지금 출강하시는 분들인 만큼 이 근처에 어느 학원하고 비교해 주셔도 최정상급 강사진들이 저희 학원에 출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희소식은 저희가 원래 10-10에는 국영수 과 4과목만 했었잖아요. 자, 근데 올해는 최인혜 선생님을 한 분 더 모셔와서 최인혜 선생님이 사탐 수업을 한국사와 탐구 영역으로 나눠서 그래서 사회탐구 영역으로 강좌를 다 올려드릴 거고요. 오프라인 강좌를 학원에 와서 수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과목 기준으로 수업료가 104만 원으로 제가 안내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더 돼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사탐 강의도 신청을 희망하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추가 비용이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사탐 강좌만 별도로 따로 와서 듣고 싶은 친구들은 대치동보다 좀 더 저렴하게 20만 원에 저희가 강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20만 원이 아닌 기존의 자물쇠반을 듣는 친구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죠. 5만 원만 더 추가하면 사탐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굳이 오프라인으로 오지 않아도 저는 사탐 과목은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 수강은 거의 하지 않고 인강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 자체 앱을 통해서 한국사 무료 강의를 저희 최인혜 선생님께서 직접 직강으로 학원에 와서 촬영하시는 영상들을 무료로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저희 학원에서 올해만큼은 국영수 과사 고등학교의 주요 과목 5과목에 대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표로 올려드릴게요. 저희 수택하고 동일하게 12월 1일자에 반자물쇠반이 개강이 돼서 수업료는 81만 원에 동일하게
수학 몰입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QM학원에 저희 이는성 선생님을 추가로 모셔와서 예비고일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게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다시 한번 낼게요. 퀴즈 두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를 두 번째 퀴즈를 뭘 낼까요? 자, 즉석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 자물쇠반에 제일 먼저 채팅을 올려주시는 분께 제가 당첨자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인창고 수학을 담당하시는 두 선생님의 이름을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을 정답자로 그렇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인창고등학교를 전담으로 수학을 담당하게 될 저희 QM학원, 스타 QM학원의 대표 강사 두 선생님의 이름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정답자로 인정을 해드리고 마지막 자물쇠반만 소개를 드리고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유용군, 망고푸딩님, 대단하십니다.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망고푸딩님께서 자 정확하게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경태 선생님과 유원근 선생님께서 인창고등학교만큼은 인창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창고에 특화된 수업으로 인창고의 1등급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선생님들이 인창고 전문반을 맡아서 수업하게 될 거고, 박종준 선생님은 양소고 플러스 동아고 수업으로 저희가 스태큐엠학원 본원에서 수업을 하시게 될 거니까 이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 많이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다면 학부모님들 기대에 확실하게 100% 이상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터스쿨은 내년 1월 3일이고요. 인창관에서는 저희가 수택과는 좀 많아요. 수택과는 지금도 오늘도 테스트를 20명 넘게 받고 내일도 예약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상대로 동아고만 하더라도 수준별로 6개 반을 편성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와부고도 4개 반, 전체 반 개수로만 해도 거의 한 20개 가까운 자물쇠 반을 운영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인창고는 특성상 양서고, 인창고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물쇠 반은 총 4개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반 개수는 많지 않겠지만 학교별 특성을 살린 4개 반으로 수준별로 편성할 거니까 이쪽에도 많은 문의를 주시면 굳이 인창고가 아니더라도 가운고나 도농고,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인창관에서 다 수업을 하실 수 있게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발표한 자료들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간략하게 질의응답 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룰렛 추첨,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분들은 제가 숫자를 3개씩 입력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선물을 하나 더 보내드리고, 제가 룰렛 번호를 올려주시면서 추첨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더라면 이렇게 채팅창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 계신 분들 1부터 22번까지 숫자 3개를 입력해 주시면 당첨 확률은 3배로 늘어납니다. 겨울이님께서 139 올려주셨고요. 써니사이드님, 쫄수맘님 다 올려주셨고요. 자, 많이 지금 뭐 늦은 시간이어서 남아 계신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추첨을 그렇게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영전님 3, 12, 15 올려주셨고요. 망고푸딩님, 자, 더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망고푸딩님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자, 이 숫자 중에서 당첨자가 있길 기원하면서 마지막 마지막 룰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712님도 인정하겠습니다. 7인가요? 8인가요? 8입니다. 자, 8번이 당첨됐는데 8번이 없죠? 자, 이렇게 3개나 적었는데 8번이 없는 것 같아요. 8번이 안 보이네요. 자,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자, 참여자가 많지 않을 때의 장점은 아시는 것처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당첨 숫자는 13입니다. 13. 또 없나요? 13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있으면 드리고요. 없어도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채팅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없었나요? 자, 그럼 이번에 당첨된 숫자는 21입니다. 21 있죠? 없나요? 자, 이렇게 난감할 수가. 21도 없나요? 21 없었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7, 럭키 7. 써니사이님, 대단합니다.
플로라 402님도 대박입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당첨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자 1712 눌러주신 플로라님, 플로라 402님 그리고 써니사이님 당첨되셨습니다. 써니사이님 오늘 자 써니사이님 당첨되신 거 마지막으로 당첨되신 거 축하드리면서 자 오늘 설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사실 단 한 명의 참가자가 있더라도 언제나 똑같이 오히려 더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원수가 소수일지라도 저희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는 학원입니다. 망고푸딩님 당첨이신가요? 네, 망고푸딩님도 7 눌러주셨네요. 망고푸딩님도 당첨이십니다. 그래서 제 번호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전체 문자 남겨주시면 설명에 참여자 문자 남겨주시면 상품은 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제가 정말 과하게 욕심이 있는 원장이었다라면 혹은 악덕 원장이었다라면 충분히 수익 구조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터디 카페를 유료화한다든지 뭐 저희 재원생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닌 유료로 한다든지 외부 학생을 받는다든지 뭐 시설 투자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을 안 하더라도 혹은 앱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학원 자체 앱을 개발하지 않아도 일반 학원처럼 일반 입시학원처럼 학원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구리 남양주의 어떤 입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선생님들과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과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고요. 피땀 눈물로 저희 학원을 일궈냈습니다. 구리에서 가장 큰 학원으로 성장시킨 그런 원동력에 분명히 저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원수가 적더라도 소수의 인원으로 편성하더라도 말씀드린 약속은 최대한 이행할 수 있게끔 인창관에서도 저는 자물쇠반을 개설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후원을 해주실 거라 믿고 오늘 설명회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QM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